그는 박수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출근했다. 새벽 4시 40분. 도시의 불이 아직 꺼져 있을 때 그는 항상 같은 버스 정류장에 섰다. 유니폼은 낡았고 이름표는 오래전에 글자가 지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 저기요,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그가 무슨 이름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의 일터는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공간,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절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가는 곳. 그는 그곳에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누군가 흘리고 간 피와 눈물을 지웠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움직였다. 복도 안쪽, 비상계단 아래, 불 꺼진 병실 앞.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믿는 것처럼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는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가 전부였다. 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릴 때 사고 이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적응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고 그 말 뒤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침묵이 남았다. 그는 딸의 치료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는 야간 병동의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끊어질 듯한 소리. 그는 본능처럼 걸음을 멈췄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사용하지 않는 병실이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있었다. 의료진은 보이지 않았다. 호흡기는 연결돼 있었지만 경고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순간 망설였다. 자신은 의사가 아니었다. 간호사도 아니었다. 병원 규정 어디에도 청소 노동자가 응급처치를 해도 된다는 문장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수없이 연습했던 것처럼 사실 그는 매일 밤 혼자 교육 영상을 봤다. 딸이 아팠을 때를 대비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는 호흡기를 점검했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누가 들어도 서툰 말이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을 때 아이는 이미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의사는 그를 보며 말했다. 누가 조치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잘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은 병원 내부 보고서에 조용히 기록됐다. 야간 청소 인력이 초기 대응. 이름은 없었다. 며칠 뒤 아이의 보호자가 병원을 찾았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말도 조금씩 트기 시작했다. 보호자는 그를 찾고 있었다. 그날 우리 아이 손 잡아준 분이요. 하지만 병원은 그를 쉽게 알려주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딸의 학교에서 왔다. 담임교사가 전화를 했다. 아버님, 오늘 아이가 발표를 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했나요? 교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렸다고요. 그는 그제 알았다. 그날 아이가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퇴근길에 병원 앞에서 잠깐 기다리던 딸이 그 장면을 몇 주 뒤 병원 로비에 작은 게시판이 생겼다. 고마운 사람에게 전하는 말. 첫 번째 쪽지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밑에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출근한다. 유니폼도 그대로고 월급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가끔 고개를 숙인다. 고맙습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도 처음으로 자신이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아주 또렷하게.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 뉴스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안다. 가장 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았다. 영웅은 무대 위에 서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닥을 닦고 있다.